여러분이 블라인드 채팅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이 익명으로 올렸어도 그 내용이나 글을 회사가 모니터링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익명이니까 괜찮아?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자신감 올려준 노무 채널 근자감의 신정욱 노무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참 요즘 블라인드 채팅 이미 새로운 건 아니고 많이 널리 이렇게 사용되고 계시죠. 한 번쯤 로자님도 회사 험담이나 상사 험담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승진에 어떤 누락되신 분이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막 이제 전사가 돼서 블라인드 채팅에 회사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어떤 요구사항도 하고 다양한 말들을 적어 놓았을 때 이거 괜찮을까? 이게 과연 나 징역이나 벌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근데 블라인드 채팅이라고 해서 당연히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블라인드 채팅에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썼어요. 근데 그게 마침 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익명으로 올렸어도 회사가 어떤 여론을 보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팅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잠깐, 이거 승진 누락이니까 승진한 사람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승진 누락한 사람이 압축이 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있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익명으로 올렸지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압축이 되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물론 이런 거에서 회사가 조사를 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때도 이제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허위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냐 허위 사실이냐 이제 차이가 있는데, 형벌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명예훼손했을 때 훨씬 더 2배에 가까운 처벌을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명예훼손까지는 아니어도 모욕을 줬다. 사람을 또 모욕을 줬다라고 했을 때는 또 모욕죄로 처벌받는데, 명예훼손죄에 비해서는 좀 낮게 처벌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블라인드 채팅이 뭘까요? 바로 정보통신망으로 분류가 되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또 가중처벌됩니다. 블라인드 채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 누가 불만을 갖고 쓴 것 같아 라고 압축이 되는 거, 이게 추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회사에서. 이럴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될 수 있고, 물론 이거를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나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IP가 추적됩니다. 블라인드 채팅에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글을 올리셨을 때 IP가 추적되고,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특정되실 수 있다. 특히 이게 수사를 통해서 쉽지는 않죠. 쉽진 않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블라인드 채팅이니까 누가 누구를 어떤 비난하거나 이런 허위 사실을 통해서 또는 사실 적시를 통해서 명예훼손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거 A 과장인 것 같은데 이거 B 과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회사로서는 이게 특정이 안 되면 민사 책임을 걸어도 법원에서 손해배상하라고,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 이 불법행위, 이 민법상 불법행위를 말하죠. 어떤 고의나 과실로 명예훼손을 시켰다라고 하는 특정이 안 되면 법원에서 판결로 땅땅땅 하고 배상하라, 이 판결을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가 형사를 먼저 제기할 거예요. 형사를 제기하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그 블라인드 채팅이 누굴 거라고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면서 형사적인 어떤 결론, 수사기관의 판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민사를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민사는 이제 처벌이 아니라 그 블라인드 채팅에 올리신 로자님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명예훼손으로 내가 위자료라든가 이런 손해를 입었으니까, 또는 이게 회사를 상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회사가
이 블라인드 채팅 글로 인해서 지원자들이 갑자기 동요를 일으켜서 지원을 포기한다던가 이런 어떤 채용 업무에 또 방해를 하셨다. 그럼 손해배상의 어떤 이런 것이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사로 제기해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민사로 책임을 노자님이 지실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두 가지 질문은 형사랑 민사라고 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민형사 책임은 좀 더 까다로운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이 됐을 때 법원, 국가 권력을 통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징계는 이런 민사 형사보다는 좀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엄격히 이제 체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했는데 회사가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채팅에 너지! 라고 이제 지목을 해서 징계를 했는데 사실 로자님이 맞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는 본인이 하긴 했는데 야 이거 블라인드 채팅에 이거 한 것 가지고 징계를 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구제 신청하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판정을 받게 될 텐데 어쨌든 민사 형사 책임보다는 조금 완화돼서 회사의 판단을 봅니다. 그래서 민형사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또 법원에서 땅땅땅 하고 여러분들을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뭐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민사 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는 가능합니다. 대신 그 징계가 정당하려면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뭔가 수사 결과를 통해서 민사 판결을 통해서 그거를 토대로 기다려서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사를 통해서 노자님이 하신 게 맞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업무에 방해를 받고 명예에 훼손되고 이런 거에서는 징계를 할 수 있는 이게 약간 선동으로 됩니다. 선동. 그러니까 직장에서 물러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는데 물론 노자님은 노동부로 다퉈질 수 있죠. 블라인드 채팅에다가 회사를 비난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고충 처리나 이의제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해서 약간의 뭐 불만 표시를 넘어서서 명예훼손이라든가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든가 선동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발견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익명이니까 괜찮아? 익명으로 올린 그 자체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징계할 수 없지만, 익명의 내용이 들여다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서 누군지가 특정이 됨으로 인해서 민형사 책임 또 징계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뒷담화도 못해? 자, 맞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팅에서 하실 때는 이게 특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인 사실로 내가 쓴다는 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다거나 또는 누구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의 글이라면은 이거는 조금 민형사 책임, 징계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위를 좀 조절해 달라고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블라인드 채팅이 뭐 나의 어떤 그런 불만 호소의 그런 장소였는데 야 이거 조심하라면 이거 못 쓰겠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팅을 하더라도 항상 수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블라인드 채팅이 아니라 뭐 지인끼리 뭐 이렇게 뭐 술자리에서 뭐 이렇게 사석에서 뭐 그 개인 간에 얘기하는 것이 물론 이것도 녹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녹음돼 왜 이걸 녹음하는지 모르겠지만 녹음을 하고 이게 또 회사에 전달이 되면 이건 뭐 명백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공연성의 문제입니다. 전파가 될 가능성. 그래서 블라인드 채팅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니까 전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블라인드 채팅의 특징이 아무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인데 익명 자체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풉니까? 네, 먼저 일단 채용 승진 뭐 이게 다 회사 인사제도잖아요. 인사처분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일단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식적으로 본인을 밝히셔야 돼요. 그래서 고충 처리 제도라든가 또는 그 자기가 누락된 것 자체에 대한 면담 신청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해소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노동위원회에
승진 누락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분 계속 다니셔야 되잖아요. 네, 그쵸? 불편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로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노무사와 사전 상담을 해보시고, 나 이건 안 되겠어, 정말 참을 수 없어, 노동위원회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어 하시는 경우에만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